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이번 짤강에서는 선박을 표현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체, 영어로는 헐이라고 하는데요. 선박은 선체와 상부 구조물로 나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1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14,000TU급 컨테이너선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데크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갑판이라고 하죠. 이 갑판 하부에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선체라고 부릅니다.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의 도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선박의 갑판 하부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선체라고 부릅니다. 선박을 옆에서 봤을 때 갑판 하부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선체라고 부르고요. 그 이외에 갑판 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는 상부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표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표면이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molded surface라고 하는데요. 자,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철판을 표현한 겁니다. 자, 선박이 이런 식으로 철판에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철판에 두께가 있겠죠. 이 철판에 두께가 있을 텐데 그 철판의 두께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표면, 불과 맞닿는 표면을 우리는 wetted surface라고 하고 접수 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박의 안쪽에 있는 철판의 표면을 우리는 molded surface라고 하고요. 그것을 형 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 표면하고 형 표면을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선박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선박의 철판 두께까지 포함해서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선박의 철판의 두께를 포함하지 않고 선박의 두께를 표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체의 도면을 표현을 하고 그 선체의 도면에서 어떤 사이즈를 측정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형 표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도면, 이 왼쪽에 있는 도면을 약간 과장해서 그려보면 실제로는 선박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형표면 molded surfac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박의 주요 치수 중 폭과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박의 주요 치수에는 선박의 폭, 깊이, 그리고 길이, 그 다음에 흘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네 개 중에 우선 폭과 깊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폭은 말 그대로 선박의 측면에서부터 측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는 선박의 가장 바닥면에서부터 가장 높이 있는 갑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과 깊이라고 하면 그것은 형폭, 형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형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거는 바로 직전에 배웠다시피 철판의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형폭, 영어로는 molded breadth라고 하고요. 형 깊이는 영어로는 molded depth라고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폭을 뜻하는 B라는 문자에 뒤에 MLD가 작게 써 있으면 그것은 형폭을 의미하고요. 깊이를 의미하는 D 뒤에
MLD가 작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형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요 치수 중에 길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선박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선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선간 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선수수선과 선미수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선수수선은 무엇이냐? 선수에 있는 수직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미수선은 선미에 있는 수직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바로 선박의 앞부분입니다. 그 선박의 앞부분 중에서도 철판의 가장 끝부분과 이 물의 표면이 만나는 이 점에 수직선을 그은 것을 바로 우리는 선수수선, forward perpendicular라고 하고요. 선미수선은 선박을 보시면 선박에 러더가 있죠. 타가 있습니다. 선박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타가 있는데 이 타가 회전하는 회전의 중심축과 물의 표면이 만나는 그 지점에 세운 수선을 바로 선미수선, after perpendicul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수선과 선미수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바로 length between perpendicular라고 해서 LBP, 수선간 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선간 길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길이이고요. 그 이외에 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ength over all 이라고 해서 LO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선박의 가장 끝에서부터 가장 끝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수선 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수선 길이라는 것은 length on waterline 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 물의 표면이 있겠죠. 바닷물의 표면이든 강물의 표면이든 이 표면과 선박과 만나는 가장 끝에서부터 가장 끝까지의 길이를 바로 수선 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체 중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드십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선체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수선간 길이의 정중앙을 우리는 선체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반원을 이렇게 반대로 붙여놓은 모습. 요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선체의 중앙, LBP의 중간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치수 중에서 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수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수선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물의 표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계수선이 있고 구조홀수선 혹은 구조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수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설계수선이란 이 선박에 내가 원하는 모든 짐을 다 실었을 때 그때 이 선박이 가장 깊게 가라앉았을 때 그때 생기는 수선을 설계수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획 만재 흘수선이라고도 하죠. 계획된 가장 많이 실었을 때의 수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설계수선 말고 구조흘수선 혹은 구조수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일반적으로 구조수선은 설계수선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설계수선과 구조수선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 선박을 설계할 때 대부분의 기능들은
설계수선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즉 선박이 여기까지만 잠겼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엔진, 프로펠러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홀수선은 그럼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 이외에 선박의 철판 두께라든지 아니면은 선박에 얼마만큼의 보강재를 대어야 하느냐, 즉 이 선박의 강도에 관련된 설계를 할 때는 요 설계수선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조건으로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구조수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홀수란 무엇이냐? 홀수는 바로 선박의 가장 바닥에서부터 수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도 두 가지 홀수가 있겠죠. 설계수선을 기준으로 한 설계홀수, 그 다음에 구조수선을 기준으로 한 구조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선체 중앙 횡단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미드십 섹션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선박이 있을 때 이 선박을 횡방향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횡방향으로 자릅니다. 어디서 자르느냐? 이 선박의 미드십 중앙에서 이 선박을 자릅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단면이 보이게 되겠죠. 이 단면을 바로 우리는 미드십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십 섹션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 다음 중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센터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중심선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선박이 있을 때 이 선박을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길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 선을 우리는 바로 이 선박의 중심선, 센터 라인이라고 하고요. 예, 선박의 가장 중앙에서 잘랐을 때 나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센터 라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선박을 위에서 봤을 때는 센터 라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센터 라인을 표시하는 기호는 C와 L을 이렇게 겹쳐서 쓴 이런 형태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요. 선박의 가장 바닥 부분에 생기는 선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선박이 있을 때 이 선박의 가장 바닥면에 생기는 이 선, 이 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시 이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바닥면에 베이스 라인이 생기고요. 이 선박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베이스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hear라고 하는데요. 선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선박의 데크를 이렇게 봤을 때, 갑판을 봤을 때 이 갑판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갑판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옛날 배들에서 이런 현호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바로 현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호의 역할은 무엇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호의 역할은 파도가 앞이나 뒤에서 들어찰 때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그리고 선박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작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현호는 거의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은 선박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우선 캠버라는
캠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캠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박은 기본적으로 바다나 강 위, 즉 물 위를 항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판에 물이 들어찰 일이 많은데 그때 물을 좀 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선박의 중앙을 조금 더 높게, 선박의 중앙 부분 데크를 좀 더 높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캠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건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리보드라고 하는데요. 건현은 무슨 말이냐? 자, 좀 전에 우리가 구조 홀수선 스캔틀링 워터라인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구조 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구조 홀수는 가장 바닥면에서부터 이 구조 홀수선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다 물에 일반적으로 젖어 있겠죠. 그러면 선박의 측면 중에서 물에 젖어 있지 않은, 즉 말라 있는, 건해 있는 그 부분을 바로 건현이라고 합니다. 즉 선박이 물에 잠겨 있지 않은 높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건현은 선박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건현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용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킬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골은 무엇이냐면 선박의 중심선 가장 아래에 기선과 만나는 부분에 있는 이런 구조물을 말합니다. 사실 옛날 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골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를 지을 때는 용골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뼈대를 덧대서 선박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에 놓는 이 부분이 용골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런 구조물이 현존하는 선박에는, 현대의 선박에는 있진 않고요. 그저 개념상으로 이 부분을 용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박의 운동 및 자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육자유도 운동에 대한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자세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운동에 대한 용어, 자세에 대한 용어. 자, 운동과 자세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시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시소에 양쪽에 어린이 둘이 타고 있어서 이 시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보죠. 이것은 시소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 아주 무거운, 이쪽에 아주 무거운 물체를 실어서 이 시소가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자세를 잡고 정지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제가 앞에 설명했던 운동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와 이 선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을 때의 상황, 그 두 개의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 두 개의 용어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박도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박은 계속 멈추지 않고 운동을 하겠죠. 그때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박에 손상이 갔거나 혹은 선박 한쪽에 너무 많은 짐이 실려 있어서 선박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정 각도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때의 자세를 설명하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육자유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선박은 우선 길이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때의 운동을 우리는 서지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선박의 폭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스웨이라고 하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마치 시소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박의 높이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요윙이라고 하고요. 히브라고 하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요윙이라고 합니다.
자, 육자유도 운동은 히브, 롤, 피치, 서지, 스웨이, 요. 서지, 스웨이, 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적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폭방향 축을 기준으로 선박이 일정 각도 기울어져 있는 그때의 상태를 우리는 트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선박이 있을 때요. 그때 원래는 요 정도 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무거운 물체가 실려서 좀 더 많이 가라앉았다. 자, 이렇게 좀 더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설명을 할 때는 이머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박의 특성, 선박의 특징을 자, 여기까지 해서 선박을 표현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